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그래요. 육아휴직. 아, 육아휴직을 쓴 아빠. 네. 이 아빠의 비중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겼습니다. 전체 16만 9천여 명 가운데 4만 명 가까이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게 20배로 늘었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육아휴직의 벽은 높고 대기업 중심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계상을 일단 좀 살펴보면 네. 육아휴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볼까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16만 9천여 명이 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22.7%를 차지했습니다. 고무적이죠. 2001년 11월 우리나라에 처음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첫 해 육아휴직을 쓴 용자 아빠는 딱 2명이었습니다. 이분들도 대단하죠. 자, 그런데 20년이 흘러서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 비중은 10년 전보다도 2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아빠들이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게 양육 문화가 달라진 것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한 비중 24.2%였습니다. 아빠가 3.4%, 엄마가 63.9%를 차지를 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게 확 느껴질 겁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7배, 엄마는 1.6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쓰는 연령대도 좀 늦춰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육아휴직자 연령대를 좀 보면요. 아빠 육아휴직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1, 2학년인 시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35세에서 39세가 43.4%로 가장 많았고요. 딱 제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40세 이상의 비중이 컸습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세에서 34세 그리고 35세에서 39세가 많았습니다. 갈수록 출산하는 나이가 좀 뒤로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남녀 모두 40대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다.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실제로 우리 육아휴직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도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확실히 좀 적은 편인 건가 봐요. 육아휴직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낮은 것은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지만 회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쓰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현행 남녀 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한 근로자에게 같은 수준의 업무나 임금을 주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게 현실입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라서 차별을 받았을 때 응답자의 57.8%는 예상하신 대로 참고 넘어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라는 답을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계속 참고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해외에서는 이렇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주거나 어떤 해고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난리 나죠. 난리가 납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좀 보면 네. 난리가 납니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곳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했을 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소송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이제는 검토를 할 때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겠죠. 네.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이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아휴직이 좀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대기업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 잘 활용이 네. 되는 곳이 뭐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63.5%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4명 이하 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자 가운데 3.5%, 엄마 육아휴직자 가운데 5.0%에 그쳤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면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중소기업에서 돌이 안 된 아이가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에 첫 3개월 동안은 한 직원당 회사가 월 200만 원씩, 그 이후로는 30만 원씩 받습니다. 또 돌이 지난 아이일 경우에도 한 명당 3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했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반길 만한 소식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귀를 쫑긋 세울 듯한 뭐 어떤 예.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돈을 좀 많이 주는데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두 사람 다, 엄마 아빠 다 휴직을 하면 정부가 보너스를, 일종의 보너스를 주기로 한 겁니다. 생후 1년 내에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함께 휴직을 했다. 그러면 2명 모두 합쳐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부 공동 육아 휴직제입니다. 부부 묶어서가 아니고요. 각각 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씩 주는 거니까 600만 원 나오죠. 부럽네요. 저도 참 부럽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저는 했을 텐데 꼭 이거 챙겨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출산휴가 보내시기, 육아휴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벌이 부부들 출산 후 첫 3개월 동안 이 금액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꼭 새겨 들으셔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아이를 낳기 꺼리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뭐 돈, 머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넉넉하게 육아 비용을 지원을 하기로 한 건데요. 영아수당이라는 걸 신설해서 내년 1월 출생부터는 돌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건 2025년까지 점점 늘려서 5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자, 또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내년 1월에 출생아부터는 출산 시에 2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출산을 좀 해볼 걸 그랬어요. 한 명 더. 자,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경제적 혜택을 더 줘서 저출산 한번 극복해 보자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인데 글쎄요. 늘 앞에 붙는 꼬리표, 일시적 현금성 지원. 이게 좀 안 되도록 정책들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원이 늘고 첫 아이 출산 연령도 늦어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부부가 함께 일하고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더 적극적인 환경 조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